반갑습니다. 기업가를 위한 알쓸 전략, 알고 보면 쓸모있는 절세 전략, 강연자이자 절세 전략가인 박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얘기를 본격적으로다가 좀 하죠. 우리가 이제 아침에도 일찍 오셨으니까 오늘 드려야 되는 정보도 많다이죠. 여러분들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세상 살아가는 얘기 중에서 우리 대표님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좀 드려봤습니다. 우리는 내년도 사실은 한 7월달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정신없는 소득세법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개정안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접하게 되게 되죠. 그게 언제까지 되냐 그러면 거의 그 다음 년도까지 와요. 4월 5일까지. 근데 우리는 이거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소득세법 부분들에 대한 법인세법,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관세법, 개별소득세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은 양이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겠지라고 던져놓기에는 이게 너무 문제가 심각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 부과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 또 부과되는 납부하지 않으면 또 제수를 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들에 대한 납세 주체는 보면 우리군, 우리 법인이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거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개정세법 중에서 납부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혜택 보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혼인을 하게 되게 되면 혼인을 하는 자녀한테는 1억 원을 더 줄 수가 있어요. 세금 한 푼 없이. 우리가 기과세 증여라고 해가지고 줄 수 있는데 배우자한테는 10년대 6억을 줄 수가 있죠. 그렇죠? 직계 조비속한테 해가지고 성인한테는 5천만 원을 줄 수 있는데 거기다가 결혼을 하게 되게 되면 오늘이 결혼 시점이면 결혼 전 2년, 결혼 후 2년, 부합 4년에 걸쳐서 얼마를 더 줄 수가 있냐 그러면 본래에 주게 되어 있던 5천에다가 1억 원을 더 줄 수가 있어요. 합 1억 5천을 더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있죠. 얼마 전에 강남에서 어느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이것 때문에 개정세법 때문에 요즘에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상대한테 하다 말고 뒤집고 막 나오고 하는 때가 발생되게 잘 들어보세요. 뭐냐 그러면 남자 집 집안에서 1억 5천 부분들을 무상으로 받죠. 기과세. 여자 집 받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치게 되면 얼마가 돼요? 3억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매년 1,000만 원 이하의 이자 소득세 부분들에 대한 것이 과세되지 않을 때는 징여로 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그 대신 1,000만 원 나누기 4천, 그럼 2억 1,700이라는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1억 5천에 2억 1,700을 아이한테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3억 6천 정도를 아이한테 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1억 5천 부분들에 대한 아예 비과세, 그 다음에 2억 1,700 부분들에 대한 4.6% 금전 대차에 대한 내주면 되는 거죠. 둘이 합치게 되면 7억 2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조금만 더 전세대출 받으면 10억 정도의 강남의 전세를 가지고 애들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냐 그러면 오늘도 오다 보니까 한강들이 막 건너는데 벤츠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연동세보다가 여기 있는 차가 앞에 지나가더라고요. 연동세 부분들에 대한 차량 많이 보셨을 겁니다. 24년도 1월 1일서부터 연동세 부분들에 대한 차량 부분들에 대한 것이 8천만 원 법인세, 법인에서 하게 되게 붙어 있죠. 그게 만약에 실현 안에 하게 되게 되면 결과적인 것은 뭐냐면 송금상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걸 안 하면 우리나라에 따라가지고 너무나 많은 일이 발생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 세상에서 요즘에는 모든 지원금이 사실 R&D 예산보다 다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뭐냐 그러면 남들은 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정부 지원금 중에서 21년도, 23년도, 24년도 왔을 때 231억으로 늘어난 부분들에 대한 거죠. 저게 과연 뭔가? 다른 예산은 다 줄어드는데 저게 도대체 뭐길래 저 예산은 늘어났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용노동부분으로 국세청에서 자료가 나와왔어요. 자료가 3월 9일자에 뭐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선 특별세액 공제보다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법인들은 법인세 신고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공제라고 한다 그러면 빼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감면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찾아서 신고하지 않으면 깎아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비과세라고 하는 건 일정한 충족만 채워주게 되게 되면 신고가 되든 상관없이 해주겠다는 얘기지만 분명히 국가는 뭐냐면 공제와 감면이라고 하는 제도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들께서 좀 체크하실 게 참 많은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법인세가 사실 23년도부터 해가지고서 조정위에서 2%씩을 내려갔다고 하지만 결과적인 법인세를 줄이는 부분들에 대한 걸 여러분들은 많은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더구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매출의 부분들에 대한 것을 줄여가더라도 거기에다 법인세가 나오니까 법인세를 줄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몇몇 분들께서 아직도 가짜 세금 계산서 가지고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뭐냐면 조세법 처벌법에 의해서 연간 10억 이상을 하게 되게 되면 무기징역 내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인세를 줄여가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가지고 오늘 한번 시작하기로 시작했지. 지금 궁금하신 오늘 강의 중에 질의가 있으시게 되게 되면